순백의 겨울이 돌탑에도 내려앉았습니다. 한겨울 탑사에는 일반인의 눈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진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불이 끝나면 스님은 물을 떠서 경례를 돕니다. 탑이 세워진 27군데 단에다 2개씩 모두 54개의 그릇에 물을 따라 넣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정화수잔에 얼음 기둥이 봉긋이 솟아있는데요. 바로 역고드름입니다. 우리가 그 지붕 처마에서 역고드름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이산 탑산만큼은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면 이 정한수 물그릇에서 위로 솟아나는 그러한 신비를 갖고 있습니다. 고드름은 보통 위에서 떨어진 물이 얼어붙어 만들어지기 마련인데요. 역고드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역고드름은 겨울철에 보통 날씨가 영하 15도 이하로 급하강하는 빠른 시간 안에 내려가는 날씨에 의해서 이 역고드름 형성이 됩니다. 이 안에 물들이 이렇게 저녁에 따라 놓으면 이 육각 형상으로 물이 돕니다. 돌 때 압력에 의해서 윗부분으로 갈라지면서 틈새가 생겨서 이 틈새가 이 물을 압력에 올려 보내면서 얼리는 그런 형상으로서 역고드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탑사에서 300m 올라가면 암마이봉과 수마이봉 사이 털을 잡은 작은 사찰이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도량인 은수사입니다. 아득한 옛날 선조들은 바위산에 신령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산도 다르지 않아 훗날 부처가 산다고 믿었기에 주변에 사찰을 지었죠. 인간의 믿음이 자연의 무대에서 만난 인연. 부전 스님도 그 인연으로 은수사에 오게 됐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들의 안녕을 염원하며 스님은 기도를 올립니다. 그 옛날 은수사에 특별한 염원을 안고 찾아온 이가 있었습니다. 고려 말 이성계 장군은 황산 대첩을 승리로 이끈 후 마이산에 들렀고 이곳에서 왕위의 신표인 금척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훗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창업했다는 몽금척 설화가 은수사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찰 건축물 벽화로 1월 오봉도를 그리고 그 건축물의 이름을 태극전이라고 명명한 것은 아마 세계 사찰 유래상 이곳 마이산이 유일무이할 거예요. 마이산 그 엄마봉, 아빠봉이 서로 맞물리는 이 자리에 음양 태극을 상징하는 태극전을 짓고 조선왕조를 창업했던 이성계가 바로 이곳에서 금척을 받았다. 금척을 받아서 그 금척으로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라 하는 그런 천명을 입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한 곳으로서 이렇게 태극전을 지었죠. 실제 마이산에는
오봉으로 일컫는 바위가 있어 몽금척 설화의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태조가 금척을 받는 꿈을 꾸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지리서인 조선환여 승남에는 금척을 받은 곳이 진안 마이산이라 기록돼 있죠. 운수사 마당 한가운데 자라는 청실배 나무는 이성계가 건국을 염원하며 손수 심은 나무라 전해집니다. 이성계가 은수사에 들렸을 때 은수사의 샘물이 마치 은처럼 희다고 해서 은수사라고 이름을 내려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청실 그때 온 기념으로 청실 배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천연 기념물로 현존하고 있는 그 나무입니다. 선조들은 마이산이 나라를 세울 정도로 큰 기운을 가진 산이라 믿었습니다. 마이산에 대한 믿음은 또 다른 염원으로 이어졌죠. 잘생긴 부처님 얼굴처럼 보이죠? 코끼리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르게 보면은 남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통 신앙에는 남근 사상이 있었거든요. 남근을 모시면 또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바위에 기도를 하면은 아들을 낳는다. 마이산에는 이곳에 기도를 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유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간절한 소망을 안고 이 산에 올랐을까요? 수백 년 동안 바위 봉우리가 지켜보았을 간절한 기도. 힘겨운 인생의 산에서 희망과 용기가 필요했던 것일 테죠. 여기 마이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곳일 겁니다, 아마. 저도 여기 한 25년 전부터 왔는데 처음에는 몸이 안 좋아서 왔는데 두루두루 몸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잘 되게 기도 바른하고 또 부모 형제들 다 저 주위로 이렇게 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 믿음이죠.